네,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수도권에 맞서는 대광역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분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모셔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시사점을 찾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광주 오셨으니까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랜만에 광주를 찾아뵀는데요. 광주 시민, 전남도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은 김영록 전남도지사님하고 2023년에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문제로 협의차 들렀다가 이렇게 KBS에서 또 우리 광주 시민, 전남도민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합쳐서 메가시티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을 해결하려면 이제는 시도 단위의 경쟁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도 단위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수도권의 집중 가속화를 견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제는 비수도권 지역도 시도 단위가 아니라 생활권, 경제권 단위로 권역을 만들어서 대응하지 않으면은 지방은 소멸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남은 원래 이제 부산, 울산이 뿌리도 이제 경남으로 같은 뿌리고 그래서 이제 부울경이 하나의 권역으로 만들어서 발전을 추진해보자. 그게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동남권 메가시티 이제 이름을 붙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구상에서 핵심 요소는 뭔가요? 서울에는 차를 안 가지고 가도 대중교통만으로도 얼마든지 서울, 경기, 인천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강주에서 전남 오고 가는 게 서울처럼 그렇게 대중교통만으로 편리하게 다닐 수 있습니까? 여기만 해도 어려울 텐데 부울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창원에서 부산이 얼마 멀지 않은 거리인데도 차 없이는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 대중교통망을 수도권처럼 촘촘하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차가 없어도 다닐 수 있을 정도. 그래야 생활권이 하나로 묶여지게 되고 생활권이 묶이면 경제권도 하나로 공동체로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데 그런 점에서 광역 대중교통망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메가시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광역단체 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건데 이게 당연하죠.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실제 세 시도가 함께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성과가 하나씩 필요한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공동으로 추진단도 꾸려서 메가시티 광역특별연합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함께 추진하지만 정부에 보면 공모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공모 사업을 지금은 시도 단위로 경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새 시도가 최소한 우리 시도 안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를 먼저 논의해서 공동으로 유치 경쟁을 하게 되면 훨씬 경쟁력도 있고 시너지 효과도 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광주 전남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개념, 방향 좀 다르긴 한데 먼저 통합을 추진하신 입장에서 도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가덕 신공항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 사업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강력교통망 문제는 울산에서 부산, 부산에서 경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광역 전철이나 철도로 다닐 수 있는 게 핵심인데 그런 걸 만들어 나가려면 협력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중앙부처에서는 지역의 광역 대중교통망을 구축하는 데 대해서 늘 경제성을 문제 삼아서 지원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새 시도가 힘을 합해서 우선은 광역교통망부터 먼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정부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런 협력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광주 전남의 경우에도 이 시도민들이 생활에서 불편한 문제들을 가지고 먼저 그걸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력 사업들부터 먼저 풀어나가면 이게는 아무래도 먼저 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먼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다른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지사께서는 기승전 기본소득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가 틀렸다는 건지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고용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이나 소득을 책임지려면 기본소득과 같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지금 당장의 일이냐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노인들의 빈곤율, 자살률이 세계 1위인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먼저 투자할 거냐, 이 결정 아니겠습니까? 1년에 월 5만 원씩, 1인당 월 5만 원씩 지급하려고 해도 1년이면은 60만 원인데요. 60만 원이면은 25조가 넘습니다. 약 30조 가까운 돈인데 30조면은 지금 어르신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1년에 13조 원입니다. 그 다음에 출산율 문제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영유아 보육에 지원되는 예산도 10조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우리 한정된 예산을 과연 월 5만 원, 1인당 월 5만 원씩 주는 기본소득에 먼저 줘야 될 건가? 아니면은 이런 영유아 보육이나 어르신들의 이런 빈곤율, 자살률을 해결하는데 여기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반드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대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가버리면 아니 돈 주겠다는 사람과 주지 않겠다는 사람 이런 식의 찬반으로 가버리면 합리적인 정책 토론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제껴놓고 기성전 기본소득만 가지고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의 대선 구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 여쭙겠습니다. 네. 이른바 드루킹 사건 1,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으셨잖아요. 네, 네. 대부분 판결이 남아 있는데 이게 언제쯤 판결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네. 무죄 자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면 진실이 그대로 밝혀질 수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전 대법원을 통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정치 행보에 관심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무죄를 전제로 혹시 예. 대선 출마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긴 하는데요. 저는 저도 이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국민들에게 또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메가시티 문제가 사실은 이게 부울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게 성공하려면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울경 지역에서 반드시 성공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전국이 수도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수도권으로서 골고루 발전하는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선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먼 길 오셔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